이 동업을 한다면 반드시 라는 서면으로 를 명확히 해서 차후 분쟁의 여지를 없애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의 송윤 변호사입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은 동업계약 시의 주의사항입니다. 동업은 무엇을 말하나요? 쉽게 말해서 2명 이상의 사람이 모여서 어떤 걸 출자도 하고 수익과 손실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사람이 동업을 한다고 하면 꼭 조건이 같아야 하나요?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그것은 아닙니다. 음식점을 동업을 한다고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A는 자금을 70% 출자하고 수익의 50%, 손실에 대해서는 빵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B는 자금은 30% 대신에 매장에 상주하며 노무를 20% 출자하는 것으로 하되 수익은 50%를 가져가고 손실을 100% 부담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동업 시에는 초기 필요 자금을 미리 계략적으로나마 세팅을 하셔서 불축의 지출이 생기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금만 출자하는 입장에서 매장에 상주하는 것이 아니니 B가 열심히 성실히 운영하는지 불안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실 수도 있죠. 만약 손실에 대해 100% B가 부담한다 라고 하면 A는 당연히 마음이 편안하겠죠. 반면 상주하는 B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어서요. 최소 인건비 몇백만 원은 보장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내용으로 동업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정도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수익을 배분해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순수익을 뜻하는 거겠죠? 맞습니다. 매출이 아니라 매출에서 부가세, 카드 수수료, 임대료 관리비, 인건비, 퇴직금, 적립금, 세금 등 이런 모든 고정비용들을 제한, 온전한 순수익을 기준으로 분배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 팁을 드린다라고 하면 향후 또 종합소득세를 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매출의 일정 비율은 매월 적립금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매월 배분하지 않고 적립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자료를 매월 작성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누가 작성할 의무가 있고 언제까지 상대방에게 보내줘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다툼이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가급적 매장에 상주하시는 분이 작성하시는 것이 효율적이겠죠. 반면 상주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명기하고 싶어 할 거고 불이행될 경우에는 위약벌 삽입을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동업이 깨지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사실 동업이 가족끼리도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의견이 달라서 다툼이 생길 수가 있죠. 또 친한 친구라 하더라도 이 동업을 한다면 반드시 계약서라는 서면으로 권리 의무를 명확히 해서 차후 분쟁의 여지를 없애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팁은 구체적으로 땡땡땡 사정이 생겼을 때 두 사람의 의사가 다를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라는 내용을 삽입하는 겁니다. 예컨대 임대차 계약 갱신 시점이 도래했을 때 의사가 불일치할 수 있겠죠. A는 나는 그만하고 싶어. B는 아니야, 우리가 회수를 하려면 한 번 더 갱신을 해야 돼.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특히나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항목들에 대해서는 미리 규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동업에서 나오고 싶을 때는 어떡하죠? 실제 이것 때문에 소송에 이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도저히 같이 일을 할 수가 없겠다는데 거부하거나 투자금 반환을 해주지 않는 것이죠. 계약서에 반환하는 범위라든가 그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소송 중 감정평가라는 것을 거쳐서 정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오늘은 동업계약 시 주의사항에 대해 다뤄봤는데요. 장기간 지속되는 계약이니만큼 또 플러스가 날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하고요. 반드시 계약서 작성을 전문가에게 요청을 하셔서 곤란한 상황을 맞지 않도록 권고드립니다.